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소설도 쓰고 번역도 하고 빨갱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던 중에 유토피아에 관심이 있어서 유토피아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시작되기 전에 1920년대, 30년대 요 기간에 집필돼서 발표된 사회주의 유토피아 소설 혹은 문제적인 유토피아 소설로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브루노 야신스키가 이 나는 파리를 불태운다에서 인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살아간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회 체제를 바꾸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이는데요. 이런 게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소설적인 시도들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런 사회 체제를 도입하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깊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삶을 다양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흑사병이라는 절체절명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요. 생존을 위해서 애쓰면서 그럼 나는 왜 생존해야만 하는가, 혹은 여태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요.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몇 년 전에 겪었던 우리 사회하고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을 겪었고 아직도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서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 한국의 현실이나 혹은 어떤 위기를 맞이한 다른 여러 나라 국제적인 이런 불안정한 사회의 현실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번역을 하면서 오히려 이 책을 처음 알게 됐을 때보다 지금의 사회하고 이 100년 전에 나는 파리를 불태운다에 나타난 유럽의 상황하고 더 비슷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즉 이 책을 읽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100년 뒤에도 그냥 우리는 똑같을 거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독자님들이 그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죠. 각 챕터를 번역할 때마다 이 인물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챕터 번역하면 또 얘가 더 흥미롭고 얘가 더 강렬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누구를 꼽을 수가 없고요. 그런 인물들을 창조한 이 브루노 야신스키라는 작가가 저한테는 정말 가장 강렬하고 가장 인상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 본인의 삶도 그렇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그렇고요. 야신스키는 폴란드에서 일단 유대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의사의 아들이었고 굉장히 존경받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적으로 약간 소외받는 타자의 입장에 있었고, 러시아의 지배에서 120년 만에 독립한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1920년에 폴란드를 침공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하고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주로 러시아가 주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지내지 못하고 서유럽으로 건너가서 파리에서 지내다가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소설을 써서 또 쫓겨나서 유럽을 떠돌다가 소련으로 결국은 귀화를 했고, 모든 싸움은 끝났고 인류는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소련에 귀화를 해서 작가로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러시아어로도 작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나 급진적인 작품이라서 출간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지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출간을 해주었는데 이틀 만에 14만 부가 팔렸대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교롭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 역정이 너무나 극적이고 원고가 KGB의 압수를 피해서 아파트 벽 안에 이렇게 벽을 뜯고 그 부인이 원고를 숨겨놨다가 부인도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벽을 뜯었더니 그 원고가 그대로 있어서 나중에 그거를 출간했다는 관련된 비화도 그렇고 그건 러시아어 원고지만 모든 삶의 일화들이 다 너무나 극적이라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 중국인 그 판창케이의 그 공화국에 아마 인종적으로 편입이 됐겠죠. 저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근데 이 판창케이라는 그 이름이 폴란드어로 판이 롤드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혹은 나으리 혹은 그 귀족에 대한 경칭의 남성형이고요. 창케이는 한국에서는 짱깨라고 많이 하는데 한자가 장괴고요. 사장님이란 뜻이래요. 가게 어떤 영업장의 주인이란 뜻이고 그 한자만 보면은 돈상자의 주인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폴란드어로 주인 혹은 나으리라는 성을 붙이고 중국어로 사장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이름만 봤을 때는 작가가 가장 애정한 인물은 판창케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만 보면. 이 원어가 어느 언어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프랑스에서 처음에 연재됐었던 말하자면 원문을 2003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70여 년 만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프랑스어 판본이고요. 이거는 2006년도에 폴란드에서 출간된 폴란드어 판본인데요. 번역자에 대한 얘기가 어디를 찾아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그 누가 번역을 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그런데 야신스키가 일단 프랑스어를 알기는 알았어요. 프랑스에서 살았고 일자리를 잘 구해지지 않았지만 일자리도 구했고 이 소설의 집필 계기가 되었던 폴 모강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그 소련을 굉장히 경멸하고 조롱하는 소설을 프랑스어로 읽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야신스키가 어느 정도 프랑스어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자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저의 짐작은 본인이 폴란드어로도 쓰고 프랑스어로도 썼고 프랑스어로 연재하면서 썼던 부분을 프랑스에서 같이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고쳐주거나 좀 편집이나 교정 계열을 많이 봐줬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부인이 좀 많이 도와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번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야신스키가 나중에 소련에 귀화한다면 러시아어로도 작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재능은 명확하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거는 2006년, 7년 요때였기 때문에 이 책을 알게 된 지도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번역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느껴지지만 나중에 영향이 나타나겠죠. 분명히 이 정도 강렬한 작품을 그것도 제가 푹 빠져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정치, 사회, 제도를 바꾸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게 단순히 뭐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정치제도를, 사회제도를 개편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달려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삶의 의미는 그렇게 찾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정치제도를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가 찾는 사람은 찾고 못 찾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못 찾고요. 사람의 삶은 정치사회제도를 바꿈으로써 길거리에서 굶어 죽지 않고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걸 갖추어 줄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06년도, 7년도에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에 충격받고 절망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질문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못 찾는다. 예, 그 질문에 제가 20년 동안 굉장히 크게 영향받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